자, 우리가 초대석 시간에 오늘은 그 남녀의 어떤 다른 점에 대해서 일단 부부라든지 연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소한 걸로 싸우지 큰 걸로는 안 싸우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또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라고 해서 그 속뜻을 알아보는 것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그 여성들의 말 중에 말줄임 표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며요. 예. 그리고 맞아요. 좋다고 해도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단순한 남성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할 때가 많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네, 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는데요. 여성과 남성,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좀 해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빵과 장미라는 주제로요. 고도 심리상담치료센터 유명석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과 여성 다 이렇게 조물주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면에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일단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 나는 언어를 이제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하면서 하는 부부 상담을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상담소에 오신 분들은 일단 억울하고 해소받고 싶고 속상한 일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각자에 맞는 언어로 통역을 해서 마음을 풀어드리면 어두웠던 얼굴이 금세 환해지면서 이제 행복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보면 네. 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부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이제 나눠볼 얘기 주제가요. 빵과 장미에 관한 얘기예요. 네. 어떤 뜻이에요? 네. 일단 이제 빵과 장미라는 거는 우리 지난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네. 이 여성의 날의 이 주제어가 빵과 장미였습니다. 이 빵과 장미에서 빵은 이제 현실을, 생존권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년 전에 미국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빵과 장미였는데 이것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빵과 장미라는 주제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세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의 빵과 장미가 이 구체적으로 결혼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그 빵과 장미라고 이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남자분들이 여자들한테 희망을 줘서 결혼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주제가 빵과 장미에서 장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결혼으로 돌입하면서부터는 이제 빵에 대한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장미를 기대했었는데 빵의 주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부부 상담을 하면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 직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 회식도 빠졌고 야근도 윗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빠지고 그래서 결혼에 이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눈치를 보면서 양해를 구할 수가 없으니 네. 하면서 이제 계속 야근도 하고 회식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고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었으면 난 결혼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서로가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남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장미를 줄 거라는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결혼을 이룬 거니까 노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노력을 안 하니까 결혼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남자분이 노력한 기대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맞추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 신혼 초에 많이 생기거든요.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신혼부부 사례 중에 남편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정말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자기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신혼여행을 딱 갔다 와서 첫 출근하는 날 전날 밤에 나를 깨워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깨워줬더니 싹 씻고서 식탁에 그냥 앉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맛있게 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날이 늘 반복이 되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당신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생각해봐. 당신하고 나하고 월급이 내가 훨씬 더 많잖아? 응. 그러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째째하게 얘기를 해요? 네. 오. 그럼 그 남편은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 것이 황당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궁색한 변명을 한 거였는데 네네. 이럴 경우에 이제 아내들은 바로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망감에 빠지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해드리냐면 내가 결혼 생활에서 원했던 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전달할 필요도 있고 네. 비난하거나 설명이나 설득을 길게 하면 남편들이 절대 안 받아들여요. 네. 방어하느라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얘기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정말 오산이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반복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조화롭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원하는 걸 요청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빵과 장미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도 좀 궁금해요. 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아까 빵과 장미가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한 그 주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부부의 공평성이나 공정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공평하지 않을 때 아내가 불공평할 수도 있고 남편이 불공평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공평함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부 위기를 극복한 남편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그때 위기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그 단면을 잘라보면 부부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때 위기가 오는 것을 제가 늘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반면에 이들이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부부로 왔을 때 또 단면을 잘라보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공평성과 공정성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부부의 행복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만큼 공정하냐, 공평하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직까지는 좀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불평등한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럼요. 구체적인 예가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서 불공평한 그것을 보면 불공평한 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가부장제의 문화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열등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억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배우자로서는 나를 무시한다 하고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예. 자, 아무튼 지금 빵과 장미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 의미를 좀 더 예, 많이 깊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열등감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사례인데 이 남편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친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회사 과장님은 어떻고 내 친구는 어떻고 다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가만히 듣고는 정말 늘 들을 때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현명한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앞으로 참 행복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참 좋은데 이분은 가슴이 철렁했더랍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내 마음을 꿰고 있으면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나고 어. 열등하다는 걸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바로 갔다 그래요. 쓸데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데 당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러면 아내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부부 위기가 심하게 돼서 이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상담을 해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막연히 가부장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주 깊은 열등감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다. 그래서 아내하고 비슷해지기만 해도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아래로 떨어질까 봐 네. 그래서 그 우위를 잡고 있느라고 그렇게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공평성을 유지 않았다는 걸 알고 네.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노력해서 이분들은 정말 공평한 관계로 행복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빵과 장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예.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그럼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예. 그 의미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그 장밋빛 환상이냐 아니면 빵의 현실이냐였고 두 번째는 그 참정권의 의미를 주장했던 여성들의 권리처럼 인간답게 살 권리였고 네.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예. 그러면 빵과 장미가 어떤 의미를 또 우리한테 줄까라고 해봤더니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개념이 다를 경우에도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어떤 개념이 다르냐면 빵과 장미에 대한 개념이 다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냐면 배우자를 나하고 양팔 저울에 달았을 때 똑같은 크기의 사람을 만나는 재주가 있다. 그러면 양팔 저울에는 어떤 게 올라가나 자기의 인격, 성숙도, 마음의 건강 이런 것들이 저울에 올라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배려하는 능력이 적은데 그런데 성향은 반대인 사람을 만나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굉장히 낭만적이다. 그러면 네. 낭만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인 사람하고는 늘 부딪히고 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에 끌려서 결혼을 했다가 그게 이제 현실이 되니까 계속 싸움으로 네. 예,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고도 이렇게 개념이 다른 부분은 선물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한 부부 상담의 사례를 보면 이 남편은 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늘 돈으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면 우리 아내가 기뻐할까? 주변에 이제 조언도 구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5만 원권으로 장미를 접어서 아내의 생일 숫자만큼 꽃다발을 선물을 한 거예요. 우와. 야, 저 이게 빵일까요, 장미일까요? 이거요? 네. 빵 아니에요, 빵?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그 남편에게는 장미라는 의미로 아내한테 준 거고 네네. 네. 받는 아내는 빵이었던 빵이라고 거죠. 느꼈겠죠. 예. 그렇죠. 남편이 예. 생각했을 땐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고 아내가 근심에 빠졌답니다. 나는 따뜻한 한마디면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우리 남편 생일에는 이것과 상응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정말 이렇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지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에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네. 그래도 네. 평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하면은 늘 주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소통일 수밖에 없지요. 소통, 예.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잘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요. 예. 소통 문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주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소통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구체적인 팁이라면 소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또는 그렇죠. 예. 소통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정하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정한다면 일단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부부들이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소통이 필요 없는 게 사랑하는 사이 아닌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죠. 소통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알아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예.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말해야 하나? 내가 말해서 당신이 한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사랑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환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은 이제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분리수거를 하거나 이렇게 허드렛 일을 좀 해주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자들이. 예. 그런데 제가 상담한 경우에는 그 남자분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서 단체 활동을 할 때 아랫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내가 쓰레기 봉투 좀 버려줘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은 나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나? 네, 이렇게 하면서 화가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내는 우리 남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저렇게 행동한다면 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에게 빵은 어떤 거고 우리한테
장미는 어떤 건지 네. 그렇게 해서 개념들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네,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래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빵과 장미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과연 내 배우자에게는 빵은 뭐고 장미가 뭔지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담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미는 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생존권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장미가 필요한데 그 장미는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따뜻한 위로가 장미고요. 그다음에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선물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 배우자는 뭐 아이쇼핑을 하든 지나가든 말이든 나는 어떤 게 관심이 있어라고 하는 걸 귀 기울였다가 그것을 선물하는 게 진정 선물의 의미고요. 네. 또 그 선물의 의미를 받았을 때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감동도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선물을 받고 난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가 인색하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의 결론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원하는 빵과 장미는 무엇인지 소통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명숙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